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조용하지가 않은데요. 이 테슬라 모델 Y, 모델 3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식 하나로 커뮤니티는 갈라지고 또 기존의 오너들은 분노하고 중고차 딜러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재앙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이번 가격 인하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격의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가격 인하를 했는지 또 수많은 시장 중에 한국을 선택했는지 오늘은 테슬라의 전략적인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최근 네바다 기가팩토리 인근에서 리프레시된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실제로 포착되고 있고 이 테슬라는 동시에 세미트럭이 1.2메가와트 충전을 달성할 수 있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좀 빠르다 이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비교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얼마나 빠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기준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테슬라의 모델 Y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 Y의 배터리 용량은 75kWh 정도이고 지금 슈퍼차저에서 모델 Y가 가장 빠르게 충전할 때의 출력은 250kW 수준입니다. 이걸 메가와트로 바꾸면 0.25메가와트인데 그래서 모델 Y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75kWh의 배터리를 250kW로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약 18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충전 후반부 정도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세미트럭이 보여주고 있는 충전 속도는 1.2메가와트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한 모델 Y 슈퍼차저 속도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 모델 Y를 슈퍼차저가 아니라 세미용 메가차저에서 1.2메가와트로 충전할 수 있다면 이 완충까지는 4에서 5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데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트럭에서 중요한 건 100%의 완충이 아닌 운행 스케줄을 깨지 않고 다음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1.2메가와트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트럭 운전사가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짧은 휴식 시간 안에서 이 다음 배송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충전 영상은 실제 운영을 전제로 한 테스트에 가깝고 이번 세미트럭에는 최신 MCS 표준 커넥터가 적용됐는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세미트럭이 이제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미트럭의 1.2메가와트의 충전은 그냥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미트럭이 현실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되고 앞으로 세미트럭이 물류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 기가네바다에서 600만 번째 드라이브 유닛을 생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숫자만 들으면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드라이브 유닛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라이브 유닛은 전기차에서 엔진에 해당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전기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이 하나의 모듈로 묶여져 있고 이 테슬라의 바퀴를 실제로 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차가 한 대 굴러가려면 최소한 드라이브 유닛 하나는 필요한데요. 이 후륜구동의 차량에서는 드라이브 유닛이 한 개가 들어가고 이 사륜구동의 차량에서는 이 2개의 드라이브 유닛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발표된 600만 개의 드라이브 유닛을 차량 대수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 후륜구동의 경우에는 600만 대 분량이고 이 사륜구동의 경우에는 300만 대 분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값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가 네바다에서 만들고 있는 이 테슬라의 드라이브 유닛만으로도 이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굴릴 수 있는 이 충분한 생산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네바다는 초기에는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의 중심의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드라이브 유닛도 생산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600만 개의 드라이브 유닛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라 모델 3부터 모델 Y로 이어지는 이 대량 생산 체제가 몇 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가 2026년에 과연 이 많은 드라이브 유닛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600만 번째 드라이브 유닛의 기념사진은 이 테슬라가 충분히 스케일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뉴스인데요. 이 중국 최대 업체인 BYD가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BYD는 지난해 총 46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고 밝히고 있고 전년 대비 7.7%의 수치가 증가한 상황인데 이 수치가 확정될 경우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 기록을 그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BYD의 연간 판매 목표 자체가 이미 하향 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상징성은 다소 약해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숫자는 커지고 있지만 성장의 질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BYD의 올해 전망도 녹록치가 않은데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보조금과 인센티브 역시 줄이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지리자동차나 샤오미 등의 경쟁사들의 신차 출시 역시 쏟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BYD의 해외 전략에도 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BYD가 정말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하게 될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 BYD가 전기차 판매에서는 상당히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국내 테슬라의 할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 Y 후륜구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5,299만 원이었던 가격을 4,999만 원으로 300만 원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 가지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보조금과 만나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서울 기준으로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게 된다면 실구매가는 4,200만 원대에서 4,300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실제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은 3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차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 기아 소렌토의 하이브리드를 볼 수 있는데 이 취등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고 이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도 옵션을 조금 넣게 되면은 4,600만 원 전후를 보이며 이 현대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한 체급 아래인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풀 옵션이 4,200만 원대인데 이렇게 되면 투싼 풀 옵션을 살 돈이면 테슬라 모델 Y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라는 게 나오고 이 고객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게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는 현대와 기아 이 두 회사가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SUV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가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쟁이 아니라 영역 침범에 가깝고 굉장히 큰 이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이 시선을 수입차로 확인해 본다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볼 수 있는데 BMW의 EQB가 7천만 원 후반인 것을 보고 EQE SUV는 1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BMW iX3도 8천만 원대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가 브랜드와 인지도 면에서는 벤츠와 BMW랑 비교가 가능하지만 현재 가격은 현대와 기아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런 강점들이 한국 시장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 격차가 잘 안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100%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며 기형적인 구간을 만들어낸 것 같고 이 독일 차급의 성능에 국산차 가격을 판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사실 이번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요. 올해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덜 주겠다라는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와 중국차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 것인데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이런 정책이 나올 경우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깎게 되면 우리가 차값을 더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차를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국산차들을 더 치열한 가격 전쟁으로 밀어넣게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제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모델 Y는 전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찍어내는 공장이 바로 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입니다. 이 기가 상하이에서 나오고 있는 모델 Y에는 비싼 NMC 배터리 대신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 또 여기에 기가프레스라는 수백 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차체가 만드는 게 아닌 거대한 주조기를 통해 한 덩이로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해
공정은 짧고 불량률도 줄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이 테슬라에게는 모델 Y가 차를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닌 단말기를 파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하드웨어의 마진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테슬라의 사용자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는 더 쌓이게 되고 자율주행은 좋아지고 또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4,999만 원을 내고 구매한 이 새로운 모델 Y의 고객들은 FSD의 구매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구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현재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존의 오너들과 중고차 시장 이미 5,299만 원에 샀는데 다음날 신차가 4,999만 원으로 가격을 내린다면 이 감가상각이 아닌 즉각적인 가치가 증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테슬라라는 차량을 구매한 후 잔존 가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에 크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거의 시세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언제 또 올라갈지 언제 또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면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기존의 오너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둘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게임 법칙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이 4,999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이 현대와 기아에게는 이 수익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경고이고 이 수입차 브랜드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벽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 가격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고 과연 국내 소비자들은 한층 더 저렴해진 테슬라를 더 구매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구매는 앞으로 FSD의 구매로 이어지게 될지 같이 한번 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